제가 이게 그 스티로폼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그래서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시에 이렇게 스티로폼을 이렇게 어, 홈을 좀 파가지고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리소경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플라스틱 창문 이런 이렇게 일반 유리창에도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약간 펄을 넣어가지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으로 되게 아름다운 창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페 같은 데서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기타 모든 고무 제품이나 플라스틱, 금속에도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멘트 블록, 시멘트 몰탈에다가도 넣거나 벽돌 일반 뭐 시멘트 벽돌이나 모든 벽돌에도 넣으면 이게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기야 소변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 타일 도기 부분에도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으면 응가가 잘 안 묻게 되게 금방 씻겨지게 되고 냄새도 잘 안 나고요. 거기다가도 금색 다양한 펄을 넣으면 되게 경쟁력이 있을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야용 발포 매트 모습이거나 신발 밑창 이런 데도 쓰고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 제품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헬멧, 그다음에 군용 헬멧 이런 부분도 쿠션을 준다는 거죠. 방향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건축용 내부 판넬의 모습이거나 단열재나 단열벽지의 모습이거나 장판 같은 것도 쿠션을 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전기연한 전기장판, 카페트 러그에도 이런 형태의 발포 매트나 이런 형태의 쿠션을 줘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보온 보냉 팩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온 보냉 팩에도 이렇게 안에다 비닐을, 보온 보냉 팩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얇게 들어가더라도 비닐을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비닐 들어가고 이렇게 보온 보냉하는 이렇게 은색 금박 같은 은색 은박 같은 것이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일 들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보온 보냉이 잘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찍찍 뭐죠? 지퍼백 같은 데도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으로 이렇게 곡식 같은 넣으면 꼭 터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지퍼백도 괜찮.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터져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비닐을 안에다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스박스, 보온병, 텀블러, 금속의 모습, 주방 냄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나 보일러통, 또는 그다음에 냉기나 열, 공기가 지나가거나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렇게 해서 안으로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데도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보일러 탱크를 100개, 200개, 막 1000개 이렇게 그걸 각대가지고 큰 보일러통으로 옮겨서 거기서 전기 발전을 하는 식으로 모듈식으로 원자력, 그다음 수력, 화력 이렇게 연료에 상관없이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난방기도 집안에 있는 보면 보일러 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난방 밸브가 좀 고장이 나니까 난방 밸브를 아예 없애버리고 난방과 온수를 아예 분리하면 연료비가 되게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어차피 보일러 돌릴 때도 전기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도시가스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물을 끓여가지고 물 부어도 괜찮을 정도로 전기 주전자 하나에 8,500원 하던데요. 이것을 갖다가 크기별로 몇 개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5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서 물을 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보일러 큰 물통으로 옮겨가지고 순환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순환을 시킨다는 거죠.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안 끓이고 차가운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얼음물을 넣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직수를 통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해서 냉각해서 돌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싼 방식으로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일러 난방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물 분배기. 그 위에다 그냥 설치를 하면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도 되고 가스 주전자 모듈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러브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큰 물 5개다, 이렇게 3개다, 4개다, 5개다. 그러면 끓이고 난 다음에 큰 물통으로 옮겨서 살짝만 가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료비가 거의 안 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듈식으로 2개 넣고 큰 물통으로 옮겨 살짝만 가열하면 그것도 이미 끓여져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살짝만 끓이면은 금방 또 이렇게 연료비가 안 든다라는 것이죠. 도시가스 같은 데 이렇게 도시기 가스레인지에서 데워서 물을 붓는다면 그것도 연료비가 적게 들죠. 괜찮죠. 그래서 이걸 화장실에서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도 이 방식 모듈식으로 할 수 있고, 주방에서 그릇 씻을 때도 이렇게 모듈식으로 하면 되게 편리할 거다. 정수기 같은 데서도 물을 끓일 때도 이런 식으로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끓여서 한다면 되게 간단하게 되게 싸게 정수기를 만들 수 있는데, 또는 펠티어 소자가 됐든 뭐든 이렇게 냉각 방식이다. 그냥 이만하게 물을 만들어서 하면 딱 물 한 장 분량 그 펠티어 소자 같은 거를 금방 이렇게 냉각을 시켜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것도 모듈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 같은 것을 제가 정수기 필터를 뭐 그냥 목적별 필터를 그냥 넓게 펼치자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면 대용량 정수가 가능하다. 그랬더니 정수장에서 이것도 YTN인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보건복지문화관보 대형복 정부란 이름으로 주한미 대사관데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20몇 개. 그래서 광고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후에 YTN의 제 기술이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에서 막 대량으로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방송가에서도 식품 기술을 제 거를 이렇게 방송의 프로그램에 노출시켜서 하시더라고.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걸 보시고 계신다는 건데, 조회수도 별로 안 되는데, 페이스북은 외국인 회원만 한 5천 명 가량 되고 최대죠, 개인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광고 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되게 특이한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광고 내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카이스트도 광고 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 지적재산권 민영사를 갖고 있고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가상적으로 모두가 다 들었다. 그러면 가령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전세계는 가상적으로 전세계는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맨 먼저 위반해서 이게 물건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이를 발표를 해버리거나 이런 타에서 우리가 모두가 들었는데 발표했는데 네가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황당하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런 사고방식 황당. 체코 온천 같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한 기당 1조씩을 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 문제 없을 거라고 언론에서는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금 지불해야만 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적재산 위반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에 상관없이 정부도 이렇게 정치 공무원이면 갈리거든요. 영원히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신규 남이 발행하고 공개적인 가령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공개적인 방송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들었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분포스럽게 이렇게 어디서 발표를 하더라. 그러면 만들더라. 그리고 자기한테 특허를 내더라. 그럼 그게 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내겠습니까? 미국, 중국에서 만약에 가상적으로 기술을 다 들고 전세계 다 들었다.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미국,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특허로 내라. 황당하지 않겠어요? 미국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두 그런 데서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취득을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 거라고 하면 그것이 중국이나 유럽 이렇게 이런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억지를 넘어선 거죠.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그 제가 이렇게 주방 용기, 주방 냄비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적용해서 안쪽으로 해서 주방 냄비를 하거나 아예 그냥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보일러 탱크,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기나 또는 열이 이렇게 액상이 지나가는 곳에 열기나 냉기를 안으로 반사복사하는 구조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조명 같은 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볼록 렌즈에 또 오목한홈을 파갖고 빛을 전폭기해서 혼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태양광 발전할 때서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하는데도 이게 쓸 수 있다. 수많은 볼록 렌즈가 존재하고 있어서 비춘다는 꽤 뜨겁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EUV 장치, 반도체 EUV 장치에서도 볼록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초점을 모아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건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하시지 마세요. 네, 오목 렌즈를 통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집중해서 여기서 원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레이저 빛을 가공하는 레이저 가공 장치, 시각 장치, 용접기 이런 걸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레이저 이거 이렇게 A사 레이더도 빛을 켰던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해서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두고 팀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여러 가지 전파를 묶어 쏘면 강한 융합열이 발생하고 전파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는 멀리 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모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서로 파형이 되는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하면 뭐 종류가 몇 개가 됐든 그래서 이 방식은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방식을 그 부산대 광맥가들의 김상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말 것도 IT인데요.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던데 하지 마세요. 그거 제 기술인데요. 그다음에 모든 전파를 서로 파형이 들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위성 통신 같은 위성이 그 스마트폰이 10,000개 있을 수도 있고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안에조차도 심지어는 모뎀 과자가 와이파이 같은 이런 장치가 개인 소유물이긴 하지만 이걸 인터넷망이 이걸 통해서 하니까 여기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가령 뭐 워키토키다 그러면 신호를 송수신 해가지고 그래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이동 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자체 전파로 통신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음질이 나오죠. 그럼 워키토키도 이 스마트폰처럼 만들면 간단하게 자체 통화할 것은 그냥 자체 전파 거리가 도달하는 것을 깨끗하게 스마트폰 통신으로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워키토키를 스마트폰 음질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도 되고 유선 전화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든지 TV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마이크 이 자체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음질을 개선해서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일반 스피커에다가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질을 유선 전화에다가도 해도 음질도 깨끗해지고 경원 워키토키를 했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주 미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죠. 워키토키에다가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단다 음질을 깨끗하게 한다. 이 방식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워키토키 스마트폰 아니나 이렇게 모뎀 같은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통신칩만 그렇게 설계하면 되죠. 통신칩에 숫자가 많거나 이렇게 여러 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스카이라프 같은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럼 미니 안테나가 안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미니 안테나가 10개, 통신칩이 20개, 100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10개라고 합시다.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이 개념을 준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워키토키 안에 이렇게 20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각각 다른 파행의 전파로서 하나는 인터넷하고 하나는 인터넷 뱅킹하고 하나는 게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KT 것도 송수신하고 SKT 것도 송수신하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그것도 쓸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디오는 그러고 있는데요. 드론 같은 데도 통신할 때 우크라이나 이걸 못 때려 쓰시던데 전쟁 중이라지만 제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못 때려 쓰기 드론 이 통신이 아닐 때 저 통신으로 바꾸고 하는 그다음에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로 해서 라디오파가 됐든 뭐 어떤 종류가 보통 라디오파는 다대파가 사용되지만 그래서 단거리 쓸 때는 단거리 쓰고 중거리 쓸 때는 중거리 쓰고 장거리 쓸 때는 장거리 전파를 쓴다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비밀번호, 암구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얼굴일 수도 있다. 또는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을 같이 동원하거나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다가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뭐 삼성에서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라 현관문, 자동차문의 개폐에 사용하시되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 이메일이라도 인터넷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두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든 이거 쓰지 마시라. 암호가 서로 같은 프로그램이다. 뭐 중국에서도 이거 홈캠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게끔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홈캠을 보도록 이제 암호가 맞아야지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그러면 그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워키토키다. 그러면 경원 워키토키를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더라고요. 스마트폰에도 그러고요. 데스크탑에도 통신을 할 때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할 수 있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문자를 보낼 때도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문자를 보내거나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를 제가 스마트폰에 또는 그 현관문 비디오폰에 남길 수 있다 그랬죠. 현관문 디지털 키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고 같은 데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비밀번호를 드릴 수 없고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는 거죠. 112에 신고하거나 이 기술을 하면 금고 보안인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원천적으로 열어지지 않거나 비상경보가 일어나거나 112에 신고를 해버리거나 뭐 연동되는 스마트폰에 연락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금고가 제가 이 방식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음성인식 열려라 참깨 음성인식과 비밀번호를 같이 쓸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외국에는 이제 단위가 또 틀리겠죠. 외국 돈은. 그래서 이렇게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에 그 금고를 만드셔도 뭐 영업집에서 좋겠죠. 인터넷망이나 어떤 걸 통해서 통보도 금액이 현재 얼마 계산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틀리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경보를 내주는 전파를 문자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이렇게 출입을 할 때 얼굴 인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거나 회사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비밀번호 아무나 눌러봐라 이렇게 키로 잠그고 가지 이런 식으로 키 잠그는 식으로 들어가면 되게 끝내줄 거다. 그러니까 되게 괜찮잖아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얼굴 인식이 돼야만 가거나 열려라 참깨 하고 나서 이렇게 비밀번호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집에 있을 회사에 퇴근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비밀번호 해제를 하고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되고 해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귀찮으니까. 아니 얼굴 인식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비밀번호 눌러도 되고 이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복합할 수도 회사 출입할 때도 두 가지나 세 가지 이런 걸 복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테일기에다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밖에 배달하고 범죄를 하실 때 밖에를 보는 기능을 이렇게 하시면 되게 괜찮다. 쓰시면 제 기술이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뭐 렌즈가 있죠. 렌즈를 있는데 잘 안 보게 되죠. 있는데 그 렌즈에다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면 가격도 별로 안 되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볼 수도 있다. 야외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야외 캠핑용 차 밖에다가 렌즈 놓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거 되게 dense게 대박 날 수도 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이렇게 어떤 밖에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잠잘 때 들어올 때가 찝찝하죠. 그래서 저는 오도로시를 잠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하면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는데요. 집에서도 반드시 이거 외에는 잘 안 돼요. 이걸 반드시 다루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열릴 수 있어요. 열쇠공 불러와서 다 여시잖아요. 네.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합시다. 현관 그다음에 이거 이게 모든 카메라 구조가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로 이렇게 경보를 해가지고 항상 우리 집에도 이렇게 건물에도 8개 설치를 해놨는데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보 기능을 넣으면 그때 경보 기능을 넣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대에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로 저장 기능 24시간 볼 필요 없이 경보 기능 할 때 그 사람 얼굴에 대해서 클로즈업 기능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로즈업 기능은 차량용 블랙박스에서도 클로즈업 기능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CCTV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주시면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쓰시면 되게 소리입니다.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착하면 이렇게 건전지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110이나 210 연결해서 자동으로 비춰서 찍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다. 그 다음에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럼 이거를 캠코더가 낫냐 이게 낫냐? 캠코더가 낫다라는 거죠. 적외선 기능, 야간 적외선 기능을 줘서 그것을 가로세로도 잡혀서 이거를 CCTV를 대체하는 아닌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선명하고 캠코더가 낫다. 이것도 뭐 기본 5만 원대, 뭐 10만 원대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낫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망원경 이렇게 좀 이렇게 드론 공격을 할 때 드론에다가 일반 카메라 아니면 저기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갖고 하나는 금속 탐지하는 전파, 하나는 사람 탐지하는 전파. 부대 감시할 때도 좋겠죠. 사람 일일이 지켜볼 필요 없이 딱 전파에 걸리면 경보가 온다는 거죠. 하늘 감시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드론 같은 데에 포착을 하면 그쪽을 이제 공격하는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집중하게 되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전파로 박쥐 초음파처럼 쏴가지고 사물을 분별해서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좀 더 선명하게 화면을 일반 카메라처럼 보강한 카메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 카메라에서 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다른 사물도 이 방식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셔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렇게 눈, 코, 입 이것을 보고 입체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각각 알 수 있듯이 이걸 카메라로 달면은 휴머노id 로봇이라도 호텔 서비스로부터 손님을 각각
알고 각각 그 당시에 그섬유가 있었던 그 영상 기록을 자체적으로 떠올리거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에서 이걸 쓰시지 마세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서 각각 대응하는 이것도 뭐 구글 안경에서 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로봇이 뭐 그 사람의 기억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저장 용량이 좀 크면 자체적으로 떠올리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떠올리고 이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물 같은 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거나 재고 관리도 해줄 수 있고요. 편의점 마트에서 계산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교절입니다. 고객님이 경로가 잘못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 경로를 나간다. 물건을 들었는데 이때 경보를 울리는 그런 경로 기능도 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로를 예측하거나 물류의 경로를 예측해서 잘못되게 물류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가더라 그러면 재고 관리가 잘못된 거죠. 물건을 잘못 옮기는 것도 경보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경보 이렇게 사람이 고객님이 이쪽으로 와서 계산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고 물건을 집었다. 사람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카메라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물류센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까지 물건의 종류를 각각 알고 계산까지 해줍니다. 하시면 저기 그 시각대 계산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홈플러스 말고 저기 이마트, 롯데마트나 어떤 쿠팡에서도 물류센터에서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원도 그 시각대에 표시하고 계산까지 해준다는 거죠. 물류 재고 관리도 이제 몇 개 남았는지 이게 어떤 마트 직원이 딱 아침에 하고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했다가 막 매대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뺐으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재고 관리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RFID 방식이 아니라 전파의 송수신 관계. 그러니까 이만한 것도 되는데요. 그래서 차량 제거뿐만 아니라 공장의 모든 물류 제고에 있어서 워키토키처럼 작용하기 위해서 RFID는 아니에요. 적용해서 전파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정보를 기록하거나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재고 관리인데 몇 분 걸린다는 거를 그럼 이거 하나씩 붙여놓자. RFID처럼 전파의 송수신구에 워키토키를 붙여가지고 물건 재고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뭐 자동차 아니라도 모든 물건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건 나갈 것은 이렇게 삐삐삐 빨간 표시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걸 가져갈 일도 없고 이 방식으로 해서 자동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물류 이 물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엉뚱한 갔다. 그러면 이게 경보를 울리는. 원래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도 전파의 송수신으로 유선 무선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회사는 이렇게 공장에는 유선으로 돼 있고 거기서 무선 송수신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것과 같이 동시에 재고 파악하는 이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재고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갖다 놨는데 잘못 갖다 놨다는 건 그때 이제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라고 그 전파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경로가 잘못 왔으면 경로 기능에 있어서 삐삐삐 그리고 잘못 왔다고 지가 스스로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잘못 있고 잘못된 곳에 갖다 놨다 물건을 이런 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CCTV나 모든 군에 두려냈다가도 이렇게 망원경 모드와 안모드 멀리 망원경 모드를 사람이 멀리 봤다가 안 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저가의 카메라라도 망원경을 달아놓으면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봤다가 안 봤다가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놀랍죠? 하시면 제 기술이다. 가로세로으로 잡혀 수저 방식으로 드론 같은데 전쟁 드론에 달아서 사람과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번호를 부여하거나 움직이는 입체를 지휘관만을 살상한데 특정 차량만을 공격한다든지 자동 전투로 들어갑니다.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만들어서 그 전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골라서 전투를 자동 전투하거나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모델을 쓰시던데 안드루리에서 쓰시지 마세요. 자동 전투를 위한 전투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줄기 같은 거 이렇게 드론에 달아가지고 가볍게 카메라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봄이야, 그렇지 않은 것. 입체냐 아니냐.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사람 입체냐 움직이지 않는 입체냐. 여기서 구분해서 여기서 내가 몇 미터 떨어져 갖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의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건물 같은 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물줄기 따라 소방하거나 청소 채널 A에서 하거나 또 다른 데서 하시든지 쓰시지 마세요. 네. 좌표 수저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는 움직인다. 이건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서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휴머노id 로봇도 사람처럼 이제 모든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거 쓰시지 마세요. 전쟁 자동 전투할 때도 자율주행 차량도 전부 이렇게 센서 방식이 아니라 이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모든 사물을 봅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몇 미터 떨어져 있는데 모델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예측하고 하면은 야간 모드가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탑재를 해서 이거 같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때 하나의 카메라에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로 그냥 모든 것을 보고 안개 낄 때도 볼 수 있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니까. 그걸로 자율주행 차량을 해서 저 차하고 나하고 얼마나 있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요. 그래서 사람 입체냐,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냐, 뭐 어린아이냐, 유모차냐 각각 대응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앞으로 이런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른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입체냐 아니냐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집안을 촬영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야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 입체면 사람 입체냐 움직이는 아니면 그냥 입체냐 이것을 이거 그래가지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입체에서 몇 센치 떨어져 갖고 움직이는 기능도 센서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쓰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센서 방식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카메라 인식으로 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부대 감시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움직였다. 그러면 거기가 경보 내리는 동작 감시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동작 경보를 내릴 수 있다는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움직이면 이제 곧바로 기관총 날아간다든지 대공 방어막 드론이 움직였다. 예측해서 얘가 움직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각도로 움직일 것이다. 속도도 예측할 수 있고요. 전투기가 됐든 드론이 됐든 그래서 미리 예상 범위를 쏴버리는 거 전체를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미래 예상되는 범위를 다 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전투 모델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파행이되는 이렇게 마이크로에 좋으면 서로 파행이되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되는 음파를 기타 다른 어떤 파형을 결합해 가지고 전장에다 비행체 또는 차량에 또는 개인 휴대용으로 쏘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전파망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충격 실시나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눈도 다 타버리고 피부도 탈 것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의 출력의 정도를 따라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이것을 쓸 수 있느냐 그럼 쓸 수 있습니다. 전력의 정도만 되면 대공 방어망 전파로서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방해를 막고 그것을 서로 부딪히게 해주면은 전기잖아요. 전기 충돌이 이루어져 갖고 하늘에 번개 현상까지도 만들어내고 광범위한 지역을 거기서 태워버리는. 나중에 이제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로 해가지고 비행체 실어가지고 무기를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하고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서로 파행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되는 적외선 전파를 쏴서 이렇게 분산 무기로도 만들거나 물에다가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해서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 그럼 약간의 토네이도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파의 출력의 정도와 전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물이 이렇게 전기 분해부, 열 분해부, 수소산소 추출 방법에도 사용합니다. 장래에는 이렇게 미사일 구 형태의 비행체가 나와가지고 앞뒤 위아래 좌우로 해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터빈 방식이 아니라 터빈 방식이 아니라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 각 연료와 공기를 배분하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자동적으로 미사일이 여기 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서 싹 피하고 지금은 전투기는 선의 방식인데요. 구형식으로 만들어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밑으로 싹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되도록 하거나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서로 파행이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트는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쏴서 전파의 적외선 전파는 좀 길이가 짧으니까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전파의 종류를 틀리게 해서 강하게 열을 회전 방식으로 만들어서 압축 공기까지 기술을 통해 쏘고 미사일을 정타 맞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압축 공기 같은 것은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내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방어막을 형성해서 공기 마찰을 당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도 쓰거나 이게 초공동어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진해 가는 앞에다가 이거보다는 작은 힘으로 앞에다가 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헤쳐가면서 가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비행체에서도 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초공동어뢰처럼 만들어도 잠수정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이렇게 내뿜는 속도가 더 이렇게 높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공기를 마찰열 있잖아요. 비행체가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초공동처럼 만들어 그 안에서 움직이면 비행체 움직임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하시면 뭐 가령 압력이다. 압력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미리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압력을 이렇게 해소를 해버린다. 그래서 비행체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씨름할 때는 뭐 어떤 이렇게 상대방 잡잖아요. 상대방 잡으면 내가 못 움직이죠. 근데 안 잡으면 자유롭죠. 그런 것처럼 공기의 마찰력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나 공기 마찰력을 그 압력을 해소하면 비행체 움직임은 자유롭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는 기술을 밑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이런 비행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보통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로 해서 원자력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분말 구조와 증기 구조로 원자력 발전하시면 수백 개나 수천 개의 모듈로서 물을 끓이고 큰 보일러 물통으로 옮겨서 증기 발전하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석유, 석탄, 가스 발전. 그래서 발전 구조를 이렇게 가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두산 같은 데서도 하지 마세요. 체커 운전이든 어디든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모듈식으로 하니까 값싸게 제조하고 저 바닷물로 식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갖고 다니면서도 모듈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도 이렇게 연료통을 구형식의 이렇게 연료통 이렇게 비행체다가 앞뒤 위아래 좌우로 연소실을 둔다. 연소실이라는 게 이걸 모든 의미를 컴퓨터 자동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딱 오면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 지금의 비행체는 선의 방식이지만 미사일을 때 살짝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서로 파행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같은 거를 쏴가지고 미사일을 먹통시키거나 아니면 레이더 같은 거 상대방에 먹통시키거나 이 서로 파행했던 마이크웨이브 전파라 서로 파행했던 이 전파를 먹고 쓰면 강한 융합열이 생깁니다. 이게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하나로 합쳐진 힘이 세다는 것이죠. 폭탄이다 그러면 자탄을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보면 융합열이 생겨요. 이렇게 탄약이다 그러면 탄약의 장약 또는 이렇게 어떤 폭약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길을 씁니다. 자탄 방식이다.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나 액상,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액상이나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수소산소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기존의 폭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위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는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조작할 수 있는데 시간 지연 방식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시다.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수로 하면 폭격이익이 커집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네,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도 이렇게 전파로 깨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폭발을 이렇게 같이 심어놓거나 그냥 폭발을 시켜도 되고 지금 밟아야죠 폭발되는데 딱 보고 시한폭탄처럼 폭발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력이 강하고 전차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거기도 그런 걸 사용하거나 다시 업부시켜서 다시 가져와도 되고 이런 방식은 기존에 없었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로 각각 조정하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로 만나들여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의 전파는 이 기능을 쓰고 하나의 전파는 이 기능을 쓰고 또 다른 전파는 하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를 쓰면서 1번은 이 기능, 2번은 이 기능, 리모컨 같은 것도 TV 리모컨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3층에서 1층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르면 하나의 전파로는 이렇게 같은 전파다. 하나의 전파는 이 기능을 쓰고 하나의 전파는 이 기능을 쓰고 하나의 전파로 TV 작동하고 하나의 전파는 주망 작동하고 다른 거 가스보일러 작동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진공청소기 움직이고 원형징의 지자동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로봇